충청에서 아까운 300표차 패배를 한 정청래 후보가 기어이 오늘 부울경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승리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흥미롭게도 이번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결정적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어제 충청 경선에서는 간발의 차로 밀렸지만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 곧바로 뒤집었습니다. 심지어 누적 득표에서도 김민석 후보를 역전하며 현재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당대표 경선은 단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초박빙 승부가 됐습니다. 수치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45.05%, 정청래 44.61%, 송영길 10.34%, 두 후보의 차이는 고작 303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6.65%를 얻어 김민석 후보의 43.85%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은 정청래 45.51%, 김민석 44.52%, 송영길 9.97%, 정 후보가 1211표 0.99%포인트 앞선 1위입니다. 물론 경남표에는 최종 합산 때 5% 가중치도 붙고 정 후보가 경남에서 46.08% 대 43.38%로 이겼으니 추가 플러스인 건 맞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지역 가중치가 이렇게 뉴 이재명 세력의 자충수로 돌아온 걸 보니 꿀맛이긴 한데, 물론 모수 자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만큼 판세를 뒤집는 정도의 큰 요소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역시 선호 투표제입니다. 또 선호 투표제 때문에 여전히 정청래 후보의 승리를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 발표되는 건 1순위 표입니다. 과반 후보가 없으면 3위 송영길 후보의 표가 2순위에 따라 재배분됩니다. 또한 기존 조사들을 보면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가 김민석 후보에게 더 많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지금 누적 1위만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최종 개표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겨우 두 차례 경선이긴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경향이 보입니다. 저는 이를 정청래 후보의 도강 농약, 김민석 후보의 도약 농강 현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정청래 후보는 대도시에서 강하고 김민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농촌 위주 지역에서 강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충남에서는 김 후보가 2.37%포인트, 충북에서는 5.53%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대전에서는 정 후보가 5.52%포인트, 세종에서는 무려 9.6%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번 부울경에서도 부산은 정청래 후보가 5.48%포인트, 경남은 2.7%포인트 앞섰습니다. 다만 울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02%포인트 이겼습니다. 이는 확정된 법칙이라기보다 첫 7지역의 상대적 경향이지만 대전, 세종, 부산에서 정 후보가 선명하게 강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시와 농촌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입니다. 충남 39.08%, 충북 40.45%였지만 대전은 44.74%, 세종은 51.84%였습니다. 부울경에서는 울산 51.94%, 경남 50.16%, 부산은 무려 62.37%였습니다. 대체로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과 김민석 후보 대비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울산은 예외이고 표본도 겨우 7지역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 조직의 영향력이 강한 곳에서는 김 후보가, 조직의 영향력이 다 커버하기 어려운 대도시의 경우 정 후보가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이를 당장 부정적 뉘앙스의 조직표라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만, 확실히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지지층의 성분 자체는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목할 것은 다음 승부처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주, 인천, 이어 강원, 대구, 경북 경선이 열립니다. 정 후보에게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인천은 당원 규모가 크고 문제의 공치모 주축 의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의 조직력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강원과 대구, 경북 역시 지역 조직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는 경남과 마찬가지로 험지 5% 가중치까지 붙습니다. 하지만 애초 당원 분포 자체가 강원 및 대구, 경북은 적은 것도 사실이고, 앞선 경선에서 드러난 대도시의 높은 투표율과 정청래 후보의 강세를 생각하면 다음 주 최대 승부처는 역시 인천입니다. 특히 뉴 이재명 세력 조직과 풀뿌리 권리당원의 정면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가장 높은 권리당원 득표율을 기록한 곳도 경기 인천이었고, 지지율로만 치면 당시 68.25%였습니다. 고로 조직력과 별개로 민주당이 망가지는 데 분노한 수도권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충청이라 충청에서 강할 거라는 분석도 다시 봐야 합니다. 정 후보는 충청 출신이지만 강한 지역색을 가진 후보가 애초에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출신이라고 경북에서 자동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진짜 기반은 출생지가 아니라 개혁 성향 민주당 코어층입니다. 조직의 지시로 움직이는 표가 아니라 푸른 피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검찰개혁과 당원 주권에 대한 갈망이 정청래 후보를 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호남은 여전히 전통적 지역 조직의 영향이 상당하기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서는 부산보다 되려 더 강한 지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비교적 관심을 덜 받는 마지막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여론조사 30%입니다. 당연히 당원 대의원 투표 70%가 더 중요한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격차가 3-4% 안팎 박빙으로 좁혀진다면 30%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방식이며, 대표는 1, 2, 3순위를 모두 선택해야 유효표가 되는 선호투표 구조입니다. 이는 일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론조사에서 기계음으로 진행되는 ARS는 끝까지 응답하는 정치 고관여층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번에는 선호 투표제로 인해 방식까지 복잡해져 룰을 이해하고 완주할 사람의 의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즉, 권리당원은 아니더라도 개혁 성향이 강하고 정치 관여도가 높은 민주진보 지지층, 특히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아는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에게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애초 김민석 후보 측은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를 흡수하는 계산을 했겠지만, 도시권의 높은 투표율과 국민 ARS 30%에서 예상보다 더 밀릴 위험도 생긴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포괄적인 선호 투표제 강행과 신천지 네거티브가 만든 역풍까지 섞여 있습니다. 아마 김 후보 측은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거티브를 계속하면 당원이 더 결집하고 멈추자니 이미 흔들리고 있는 구도를 방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현재 정청래 후보의 누적 1위는 과반도 아니고 2순위 재배분 전에 1순위 성적표일 뿐입니다. 결국 승부를 결정하는 건 높은 투표율입니다. 권리당원은 온라인이든 ARS든 끝까지 투표를 완주해야 하고, 민주진보 지지층은 국민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복잡하다고 끊지 말고 자신의 의사를 끝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조직의 계산을 이기는 방법은 더 많은 당원이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부산에서 확인된 높은 투표율과 개혁 표심을 인천과 수도권, 호남까지 이어간다면 선호 투표제의 불리함마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현재 1위는 승리 선언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인한 첫 신호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건 결국 개혁을 갈망하는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완주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